지난 영상에서 PER, PSR을 다루면서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언제, 어떤 식으로 쓰는지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PER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PBR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PBR은 Price to Book Ratio의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주가 순자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인데요. 간단하게 바꾸면 시가총액을 회사가 보유한 전체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만약 A의 기업의 시가총액이 150억 원이고 순자산이 100억 원이라면 A 기업의 PBR은 1.5배가 되겠죠. 전체 발행 주식수가 100만 주라서 주가가 15,000원이라면 한 주당 순자산은 만원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다면 회사가 가진 순자산 중에 만원만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회사가 갑자기 망해서 문을 닫고 법인이 청산한다면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한 주당 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PBR은 주로 이른바 장치산업에 해당되는 종목을 평가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장치산업이란 거대한 설비나 장치가 필요하거나 거액의 자본이 동원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주로 석유화학이나 철강, 대형 제조업체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외에도 은행, 증권, 보험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도 PBR을 자주 사용합니다. 석유화학이나 철강 산업 같은 경우 원자재 가격과 제품 가격의 경기 사이클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적의 변동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을 베이스로 하는 PER을 사용하면 해당 기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반면 PBR의 경우 순이익에 비해 순자산의 변동은 적고 거대한 부지와 설비 등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그 규모가 해당 기업의 가치를 충분히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ER보다 안정적으로 해당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경우 자산을 활용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PBR이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모든 밸류에이션의 지표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와 그 산업과 그 기업의 특성,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성이 높거나 무형자산을 보유한 인터넷 기업의 경우 PBR이 엄청 높은 게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A의 기업의 PBR이 10배라 하더라도 동종업계의 기업들의 PBR의 평균 20이라면 A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B의 기업의 PBR이 1배보다 낮다면 그냥 봐서는 현재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B 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투자가 소극적인 경우 지출은 적은데 수입은 많아지니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PBR은 떨어지게 됩니다. 경영진이 적극적인 배당을 하지 않으면 PBR만 봐서는 싸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저평가된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 사양산업이라면 성장 기대치가 갈수록 떨어질 테니 낮은 PBR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로 회사를 청산했을 때 한 주당 나에게 나눠지는 회사의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대한 자본이나 설비, 토지를 바탕으로 하는 장치산업, 그리고 특정 사이클에 따라 실적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기업의 가치나 은행, 증권, 보험을 평가할 때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순자산만 가지고 그 기업의 능력을 평가해도 괜찮을까요? 다음은 기업이 가진 순자산을 굴려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ROE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